난기류. 난기류. 아, 어떤 또 난기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 가시면서 뭐 난기류 만났어요? 아, 예.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저. 어유, 난기류 그러시길래 좀 또 예.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서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순간 난기류가 이제 불어 닥친 거죠. 이제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옆에서 아이고 이거 뭐 빨리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괜찮다. 끝까지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어가셨다. 그만큼 소통 의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가 이런 건 했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건 뛰어넘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난기류를 만나면 빨리 안전벨트를 메고 앉으셔야 그게 정상이지 소통 의지가 있다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식이시네요. 그죠? 한국식은 그냥 아무리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이런 거 끝까지 하는 게.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의 통수권자잖아요. 위해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난기류 만나면 안전벨트 매라고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은 택도 없죠. 그렇죠. 기장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스튜어디스들도 이제 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기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있죠. 지시불이행. 사실은 이게요. 못 타는 겁니까? 뭐 항공보안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3천만 원 이내에 벌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징역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그런데 뭐 이번 같이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한 난기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난기류가 뭐 그냥 사소한 난기류인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난기류로 접어드는 초입인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는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항공기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앞에 코 있는 부분에 앞으로 난기류가 예상되니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스튜어디스한테 전달이 되고 스튜어디스가 반드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흔들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없었나요? 갑자기 그냥 확 온 건가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장으로서는 뭐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이건 아니니까 천만 다행인데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뭐 소통 의지도 좋지만 대통령께서의 위치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다라는 점, 국가라는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계도 좀 난기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죠.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서 뭐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온 바가 있었고 또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 가가지고 또 한 발언들이 또 꽤나 그 미국 정 관계를 좀 긴장을 시킨 것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에 미국 전략 무기를 축소할 수 있다. 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 생각 맞느냐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안 그래도 27일자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게 좀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베 총리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보통 본인이 그 소유한 그 마라나고 리조트로 초대를 해서 보통 만찬다고 뭐 골프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상당히 힘든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관측 기사를 내놓은 바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내릴 때 오프닝 쓰고 있을 때 YTN 화면에 흥남 뭐 철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 대통령하고 약간 좀 개인적인 친분을 다질 만한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는 거죠. 난기류 상에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찾은 그 포인트가 아마 이거 같아요. 흥남 그 철수 피난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방문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었죠. 그러니까 뭐 장진호 전투 자체가 이게 흥남 철수 작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철수했던 그 배,
우리 피난민들을 실었던 그 빅토리아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빅토리아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다. 만약에 그때 그 작전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전직 해병대 출신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 철수를 하고 상당히 감에도 젖은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감성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감성을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실질적인 딜이 중요한 거죠. 감성도 감성인데 그런데 이제 딜은 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이제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약간 난제들이 많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그렇죠. 한미 FTA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도 계속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미국 갈 때 미국에 대해서 500조 이상 투자 계획을 들고 간 거라든가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할 때 100일 계획 이런 걸 갖고 간 이유가 뭐냐. 미국의 지금 무역 역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달래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한 정도의 카드가 사실은 마땅히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도 제기해 놓은 상태고 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 기본적으로는 불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연 선물도 마땅히 없고 또 여러 가지 주문 사항만 많은 상황에서 이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우리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또 옆에 있는 참모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셨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시겠죠. 시진핑의 100일은 트럼프가 당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당한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기 때문에 앞에 코 있는 부분에 앞으로 난기류가 예상되니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스튜디오스한테 전달이 되고 스튜디오스가 반드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흔들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없었나요? 갑자기 그냥 확 온 건가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장으로서는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니까 천만 다행인데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소통 의지도 좋지만 대통령께서의 위치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다라는 점, 국가라는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계도 좀 난기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온 바가 있었고. 또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가지고 또 한 발언들이 또 꽤나 미국 정 관계를 좀 긴장을 시킨 것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 훈련과 한반도에 미국 전략 무기를 원하시면 이런 거 끝까지 하는 게.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의 통수권자잖아요. 위해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난기류 만나면 안전벨트 매라고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일반 승객들은 택도 없죠. 그렇죠. 기장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스튜어디스들도 이제 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기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있죠. 지시불이행. 사실은 이게요. 못 타는 겁니까? 항공보안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3천만 원 이내에 벌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징역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그런데 이번 같이 이제 그렇게 심각한 난기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난기류가 그냥 사소한 난기류인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난기류로 접어드는 초입인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는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항공기에도 레이더가 달린 힌트가 아마 이거 같아요. 흥남 그 철수 피난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방문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었죠.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 자체가 이게 흥남 철수 작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철수했던 배
우리 피난민들을 실었던 그 빅토리아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빅토리아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다. 만약에 그때 그 작전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전직 해병대 출신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 철수를 하고 상당히 감에도 젖은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감성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감성을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실질적인 딜이 중요한 거죠. 감성도 감성인데 그런데 이제 딜은 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이제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워싱턴 포스트 축소할 수 있다. 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 생각 맞느냐. 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안 그래도 27일자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게 좀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베 총리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보통 본인이 소유한 그 말 안 하고 리조트로 초대를 해서 보통 만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상당히 힘든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관측 기사를 내놓은 바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릴 때 오프닝 쓰고 있을 때 YTN 화면에 흥남 철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 대통령하고 약간 좀 개인적인 친분을 다질 만한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는 거죠. 난기류 상에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찾은 그 포인트 난기류. 어떤 또 난기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시면서 난기류 만났어요?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저. 난기류 그러시길래 좀 또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서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순간 난기류가 이제 불어닥친 거죠. 이제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옆에서 이거 빨리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괜찮다. 끝까지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어가셨다. 그만큼 소통 의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가 이런 건 했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사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건 뛰어넘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난기류를 만나면 빨리 안전벨트를 메고 앉으셔야 그게 정상이지 소통 의지가 있다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식이시네요. 그죠? 한국식은 그냥 아무리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대통령께서